오늘 모신 분은요, 이런 식물을 연구하고 계신 분이신데, 현재는 한국창조과학회 총무로 활동하고 계시고, 특별히 식물로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원예 치료를 연구하고 계시는 귀한 교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들 하시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하프타임 중에 있습니다. 아니, 뭐 축구 경기도 아닌데 하프타임이라고 하면 네. 어떤 내용인가요? 축구 경기를 우리가 한 인생 전부를 본다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간 때에 한 10분간 쉬는 후반전을 잘 뛰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전 인생을 70이고 길에 80인데 제 지금 나이로 봤을 때는 아마 중간 정도쯤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는 그 연구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3월부터 지금 연구년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데 지금 학교는 어느 대학이신가요? 현재 건국대학교 원예과학과에 화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은 뭐 동물 연구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또 그런 어떤 발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과정들을 추론해 보는 그런 과학자들의 수고들이 많았는데 식물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소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교수님께서는 이런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네네.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그 식물보다는 오히려 공학에 특별히 옛날 그 당시만 해도 이 로켓, 우주 과학자 이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는 이 화공약품점에 들려서 예. 이 화학약품 추진제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고. 네,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집을 한 불태울 정도로 아주 혼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제의 그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은 물질적으로 뭐 부족한 건 없었지만 그다지 제가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제 성격하고 이렇게 어울러서 저는 이 삶이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고민을 좀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 잘은 모르지만은 이 흙에서 식물을 심고 또 우리가 고생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이런 농사, 즉 농심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식물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릴 때가 언제쯤입니까? 중학교 때 제가 우주과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많이 가졌고 고등학교 때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농사를 지으며 살아보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을 보러 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땅을 많이 보러 다녔고 우리가 살 곳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의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린 나이에 또 의기투합이 됐고 해서 그렇게 됐었죠. 네. 그래서 그 땅을 보러 실제로 많이 다녔고 또 저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많은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그런 의미로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는 가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지리산에 돌을 닦겠다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지리산 다 가지 못하고 잡혀왔었죠. 네. 아니 이제 교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리 서론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좀 독특한 이 청소년기를 보내시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반항적이고 그런 건 아니시고요. 특출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인생이 뭔가, 왜 사는가, 또 산다는 게 뭔가 이런 데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서 배운 것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남보다 더 알고 싶어한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좀 남다르게 어떤 그 철학적인 기질이 교수님에게 좀 있었지 않는가 보여지는데 우리 그런 얘기들은 차츰차츰 좀 네. 짚어 넘어가 보고요. 요즘 교수님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마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경 중에서도 이 푸르름에 대해서 그 어떠한 관심보다도 가장 큰 관심이고 근자의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그린벨트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야 될 것이냐, 뭐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곤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 녹색, 이 푸르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을 특별히 연구하시는 교수님으로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 특별히 저와 같이 식물을 연구하는 창조과학자로서는 네네. 어떻게 일종의 소명감이라면 예. 소명감이랄까 그런 것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21세기를 눈앞에 둘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환경 그렇습니다. 오염.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뭐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에 잘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 너도 나도 봅시다 환경 사업 예, 이렇게 환경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환경을 가장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 심히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심히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구로 국한시켜 볼 때에 그 지구의 환경의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식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식물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산소의 중요성을 모르듯이 식물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은 그렇죠. 예. 파괴도 우리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환경을 파괴했지만은 또 오늘날 많은 단체나 학교나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환경을 다시 살리자고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환경을 다시 살리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또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환경을 다시 살리자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로서 많은 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진정한 이 지구의 환경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았다라는 그 환경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식물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지 우리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느끼고 그렇게 또 환경을 바꿔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이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당히 불균형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을 얻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바로 녹색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굳이 우리 뭐 그리스도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창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우리 인간의 삶은 녹색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주셨지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라 할지라도 태초에 인간이 있었을 때는 원숭이가 살던 그 숲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이 녹색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와는 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시화, 산업화, 과학화를 하면서 사실은 회색의 섬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녹색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국에 한번 여행하고 들어오시면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선진화된 나라들 말이죠. 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들 보면은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맞습니다. 참 그러면서 요즘에 또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우리 뭐 음악 치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향을 통해서 이 두통을 치료하곤 하는 그러한 치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또 보면은 식물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 특별히 교수님
전공 분야 아니십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치료한다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그 어떤 네. 내용인지요? 그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원예 치료라는 그런 의미로 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원예 치료라는 그것을 학문적인 하나의 이름으로는 최근의 일이지만은 그 원예 치료라는 개념 또 실제의 그런 일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학문화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10개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약 한 80년도에 이름이 소개됐기는 했었지만 학문적인 발전은 거의 없고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몇몇 저희들 대학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러서 원예치료라는 책을 처음을 내고 한국원예치료연구회를 결성을 해서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예치료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식물 또 우리가 식물을 가지고 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원예 활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원예 활동의 그 전문적인 지식과 또 우리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나 간호학 같은 이런 것들과 코워크를 해서 우리 인간의 심신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전반적인 과학적인 활동을 우리가 원예 치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 보면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제 정서적인 면들을 치료한다. 특별히 뭐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음악, 더 나가서 뭐 태중의 아이를 갖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원예 치료도 좀 더 세분화되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네, 교수님 원예 어떠신지요? 치료도 세분화될 수 있죠. 특별히 이 식물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식물이 실내에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희들 그 실험 결과에 보면은 이 실내에 이 볼륨의 한 2, 3%의 식물만 있어도 겨울에 습도를 10%나 올릴 수 있고 여름에 온도를 약 한 3도씨 정도를 떨어뜨릴 수 낮출 있고, 수 있고. 네. 예. 또 이런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생리적으로도 식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작년에 저희 그 의과대학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한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단지 이런 실내에 있는 식물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예. 밝혀졌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델타파를 감소하고 알파파를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저희들 지금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 뇌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델타파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실내에 있는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네. 이 델타파를 감소하고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명상할 때에 우리 뇌파를 찍어보면 알파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차원도 있고 앞서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향기 치료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식물 중에는 이 방향성, 이 향기가 많은 식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대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어릴 적에 갖고 있었던 꿈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은 어릴 적에 뭐 좀 색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식물을 지금 연구하시는 이 과학도로서 어릴 적에 그런 식물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관심은 가지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지금 제 뇌리에도 네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것은 예. 저는 그다지 초는 아니었지만 풀을 볼 수 있는 산, 하늘을 볼 수 있는 곳, 또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풀내음이랑 물론 저희 집안이 이 식물을 가지고 뭘 하는 그런 일을 하시질 않았지만은 늘 풀과 접촉하고 사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게 해오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또 삶을 좀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네. 또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또 원예를 전공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보면 참 교수님이 조숙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은 뭐 조숙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또, 얘기 좀 많이 들으셨죠?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방황을 많이 했다라고 방황.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실제로 저는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음. 대학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또 첫 번째로는 대학을 시험을 쳐서 또 떨어지기도 했고 네, 또 네. 그 덕에 또 저는 또 옛날에 못 다 이룬 그런 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절에 가서 또 몇 달을 지냈었습니다. 네. 해탈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예. 생각으로 그렇게 예. 보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아버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가더라도 일단은 대학을 들어가서 그 뒤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한번 들어는 가봐라.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대학을 특별히 이제 원예 쪽으로 정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가셨군요, 원예 네,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대학 원예과에 진학하시는 그 내용에는 뭐 아버님이라든가 주위 분들의 의견이셨습니까? 아니면 교수님 자의에 의해서? 예, 자의에 의해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심에 가장 가까운 게 네네. 저는 농업 쪽이고 그 중에서도 원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예과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건데 어떠셨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니까 예전에 생각하신 만큼 그것이 되시던가요? 네,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적응도 잘 못했고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모대학 성력과에 편입을 시도도 해봤고 또 철학과에도 또 시도를 해봤고 물론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상당히 방황을 많이 했고 사실은 또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공 공부가 아니라 이 부모님 붙여주시는 돈 가지고 주로 이래 철학 서적 우리 잡서라 그러죠. 또 여러 가지 잡서들 그 당시에 뭐 마인드 컨트롤부터 최면술 어떤 면으로 봐서는 뭔가 탈피하고 싶은 이 현 삶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그렇지만은 그때 얻은 결론은 사실은 하면 할수록 모순, 제 머릿속에는 모순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 이 육신에는 똥물이 가득 찼다 그럴까? 지금에 생각하면 그게 아마 죄 문제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몰랐었죠. 예. 그러나 어쨌든 모순과 똥물 속에서 그렇게 헤매던 그 당시가 아니었나.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이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또 뭐 사람들이 좋다라는 일들을 많이 하고 다녔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되게 보면 그런 방황을 하는 분들의 그 가장 주된 것이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거 보여지네요. 네, 분명합니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잡서들 좀 조금 읽고 그렇게 나가시게 되셨어요? 저한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요? 네. 예. 아마 대학 3학년이라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 또 아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동대문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하숙하는 곳으로 오는 도중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통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택시를 탄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중간쯤 어디서 12시가 넘어가지고 그 운전사분이 그 자리에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갈 수가 없다, 통금이라서. 운전하시는 분도? 네. 그래서 내려가지고 조금 걷다가 이 순경에게 붙잡힌 것이죠. 네. 뭐 채셨으니 도망도 못 갔을 네, 그렇죠. 테고. 뭐 정신도 제대로 못 차렸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그 순경하고 좀 다툼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파출소로 아마 연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그 순경 어르신께서 아주 한 대를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참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놈이라고. 도대체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이 젊은 놈이 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정신을 못 방황하느냐. 그러시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술 취한 사람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마십니까? 그게 무슨 날이든가. 그날이 5월 8일이었어요. 아, 네, 어버이날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순경분께서 하시는 몇 마디를 들으니까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 방에 가서 구석에 앉았다가 이 수도가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보냈다가는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아요. 방황을 많이 했지만 정확한 답을 찾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방황을 못 이겨서 또 술로 또 보낸 세월이었고 그렇죠. 인간이 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경분을 다시 찾아갔어요. 가서 말씀을 드렸죠. 한번 용서해 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사람답게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분이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4시쯤 됐을 때 우리 흔히들 왜 닭장 차라 그러죠. 그렇죠. 쭉 와서 이제 사람들 실어서 경찰서로 가는데 저를 빼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나와서 터덜터덜 이렇게 걸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어린이 대공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에 많이 걸으셨네요. 아니요, 지금 생각에 뭐 중곡동 어느 파출소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일단은 어떤 모순적인 문제는 좀 접어두고 일단 나한테 주어진 학문, 어렵사리 또 부모님들이 돈을 대서 한 학문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아마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어버이날 나름대로 좀 깨우침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은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저희 이 은사님들 다들 참 귀하신 분들이고 저한테는 네. 특히 객지에 나와서 생활하는 저한테는 다 부모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 은사님이신 이 김병우 선생님 여러모로 사랑해 주셨고 또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제가 대학 4년을 마치고 대학원 하면서 조교 생활을 할 때에 네.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저녁 사주겠다 그러시고 저녁 사주시고는 어디 같이 갈 때가 있다. 그래서 차에 태우시고 가면은 저희 은사님 우리 선생님은 광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광림교회로 저를 데리고 가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생각하면 부흥 집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가면은 사모님 이쪽에 앉으시고 선생님 이쪽에 앉으시고 교수님 가운데. 네, 네. 또 뭐, 가족들 앞뒤로 앉게 해서 부흥에 이제 꼼짝없이 듣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또 손 들어 보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받아들이시는 네, 분. 네. 그러면은 손을 안 들려고 이렇게 보시면 두 분 다 이렇게 빼꼼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들면은 또 오셔가지고 이 주소 적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오히려 이 불교에 많이 심취를 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고 도저히 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선생님 피해 다닌 적도 있었죠. 그 이제 신앙 때문에요. 네네. 그쪽으로 자꾸 권유하니까. 네네. 그래도 그런 분을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올바른 답을 알고 이제 지리산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네. 지리산 안 가도. 아주 좋은 도사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주위에 우리 은사님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의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은 오늘의 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시죠. 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님을 그 미국 유학하는데도 인도를 해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고 하셨죠.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네. 제가 83년도라고 기억합니다. 석사 장교를 마치고 제가 1년 넘게 결혼해서 처가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학을 가게 됐죠. 네. 아주 우리 선생님도 아주 대단하셔서 사모님하고 제가 유학 가는 날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네. 한국에서는 하나님 안 믿었지만 미국 가서는 꼭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정말 남다랐다 보여지고요. 네, 그 제자 사랑 가운데는 교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심이 더 남다르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학원 마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장교 그 기간 마치신 다음에 바로 이제 미국에 가셨군요.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를 처가에서 같이 있다가 그다음에 유학을 가게 됐죠. 네. 네. 처가 자리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요. 교수님 같이 그런 쪽에 철학적인 면에 좀 관심이 많으셨고 하면 상당히 가부장적인 생각도 강하셨을 것 같고요. 네,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결혼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저희 장모님 힘이 컸었죠. 네, 그러세요? 네, 사실 결혼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시체말로 백수 건달이었습니다. 네, 네. 또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희 장모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1년 6개월 동안 유학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됐었죠.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경상도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니지만은 이 경상도에서는 결혼하면 초창기에 마누라를 휘어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또 서울 사람이고 해서 좀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1년 6개월 동안 참 큰 소리 치면서 또 그때는 제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도 상당히 그 어려움도 많이 주고 분란도 좀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장인 어른은 상당히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의심하십니까? 아니요, 사실 공부를 한다 하지만은 그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이 참 어려웠었죠. 네. 네. 그래서 공부 안 될 때는 참 저도 고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었지만은 그래서 유학 간다 하고 하마나 가나 했는데 안 가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잘못 이거 사위하던 거 아닌가? 그렇게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이 이제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언제나 그 말씀이 나올까 지금 궁금하거든요. 뭐냐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하, 네. 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유학길에 떠나셨습니다. 근데 떠나실 때 김포공항에 그 교수님도 나오셨고 사모님도 나오셔서 자네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꼭 신앙생활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했단 말씀이죠. 네. 그럼 미국에 가셔서 바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삶을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제가 유학 가서 한 6개월 정도가 가장 환란의 시간이었고 반대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가서 한 1년 뒤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유학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죠. 제가 처음에 유학 갈 때에 한 6개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다른 대학 다는 막바로 장학금을 준다는 게 없었고 메릴랜드 대학, 미국 그 워싱턴 DC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면은 열심히는 공부를 했었지만 적응도 잘 못했고 또 이 영어가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학 가서 2개월 반 만에 제가 공부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세요. 네,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었죠. 네. 네. 참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네요. 그렇다면은 사모님과 같이 처음부터 떠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왔었죠. 와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뭐 다른 유학생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은 와서부터 곧바로 이 레스토랑에 웨이트리스를 했습니다. 제가 한 2개월 반 정도를 나름대로는 열심히를 했는데 공부도 썩 제대로 못했고 또 지도 교수 눈에 썩 들지도 못했고 그래서 한 날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박사로 유학을 왔는데 그렇게 자격이 미달되는 것 같아서 석사부터 새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항변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2달 반 만에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한 6개월의 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다시 평가를 받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저 나름대로도 고민은 많이 했지만은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유학 가기 전까지 그 전에는 공부를 안 했다가 대학 3학년 때부터 그때까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으로 대단한 어떤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반 만에 제 스스로가 그 유학 공부를 그만뒀습니다. 아무런 대책 대책도 없이. 예. 그때가 참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다 치지만 저희 아내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럼요. 네,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했는데 와서 2개월 반 만에 공부를 그만두고 또 저희 아내하고 상의 없이 또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주관도 상당히 강하셨을 것 같고요. 또 한번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참조되지 않았던 그런 삶이 아니셨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이제 계속 유학 가셔서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 사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셨더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집 사람은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 대학 생활 때까지 반사로 있었고 네.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믿음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았더라면 저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 집 사람은 아마 이혼까지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건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웨이트리스에서 이 밤에 들어오면은 그 팁 받아온 거 헤아리고 그 다음에 낮에는 그 돈 가지고 햄버거 사 먹으면서 한국 가서 무슨 장사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 2개월을 보낸 것 같아요. 공부하실 생각은 안 하셨고. 네, 그 당시에는 전혀 이제는 다시는 평생에 공부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많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장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집 사람 마음이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저희 집 사람이 참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고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서원 기도로 하면은 어떤 내용이셨을까요? 다시 한번 남편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 마음을 돌려주고 기회를 주신다면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까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직 안 나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런 사모님의 기도도 계셨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 집 사람이 네.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조지아 대학에 한번 내려가 보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거기에 무슨 더 좋은 뭐가 있었나 보죠? 저도 그때는 몰랐었죠. 왜 저희 집 사람이 조지아를 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유학을 가기 전에 처음 오드미션을 받았던 데가 조지아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85년도 12월 29일 날 제가
조지아 대학에 본래 제가 이제 학위를 했던 그 지도 교수한테 찾아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서 그 지도 교수를 만나고 뜻밖에도 그 교수님이 공부를 이쪽에서 해볼 의향이 없겠느냐라고 제안을 받았고 네. 또 그 제안에 저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면죄부 형식으로 예. 갔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오는 도중에 제 마음이 바뀌게 됐고 그쪽으로요. 네, 그쪽에서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서 당장은 이야기를 못하고 조지아에서 다시 메릴랜드로 올라오는 길에 저희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제서 저희 아내가 그것은 네, 그냥 기도다. 그렇죠. 아하. 그것은 내 마음에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다라고 처음 고백을 했고 저는 또 저 마음이 그 당시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메릴랜드에 와서 다시 지도교수한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만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1월 6일 날 개학이니까 그날 와서 수업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 날 제가 메릴랜드를 다시 돌아왔는데 1월 6일 날 다시 수업을 하면은 6일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메릴랜드에 다시 돌아와서 가재 도구 다 처분하고 디파짓 다 받지 못하고 짐을 싸서 다시 내려와서 5일 날 기숙사에 들어가고 6일 날 수업을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곳에 에센스,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그것은 아주 자그마한 도시인데 대학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생활을 하게 됐고 한 6개월 정도 그곳에 생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지아로 오셔가지고 네. 조지아 대학에 이제 적을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의 그 과정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6개월 뒤에 처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었죠. 네. 그러나 거기서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 집 사람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집 사람이 교회 나가겠다는 데에서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갔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 사람이 처녀인 걸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 번도 저는 교회를 그동안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께서 방문을 한번 하시겠다. 신방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쁠 것 없어서 오시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이영우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시게 됐죠. 네.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뭐 순순히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가정 중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저 마음을 부닥기게 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내 나름대로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그렇죠. 고생했고 얼마나 추구를 살아왔는데 했습니까?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사모님께서 같이 거두셨어요. 짜고 왔구나. 이렇게 해서 죄인이다라고. 네, 네. 그래서 한순간에 제 이 마음에 그럼 좋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주 참 어리숙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뱉었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한테 약속을 했었죠. 내가 1년만 하나님을 다녀보겠- 믿어보겠습니다. 아, 예. 그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년 뒤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나 어차피 한번 실패한 전력도 있고 한데 보따리를 싸고 에센스 한인 장로교회 문을 닫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아, 참. 근데 재미있는 당찬 것은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이 아주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저는 그게 놀리는 것 같았어요. 아하.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누구는 이 골프를 치면서도 1년, 2년씩 공부 늦추는데 하나님 없다는 거 밝히면 이건 아주 큰 문 중에 하나니까 해볼 세계적인 만한 석학이 가치가 되시는 있다고.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어문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 많았었지만은 성경 공부 다니고 또 목사님한테 대답 못할 질문 그런 걸로 희열도 느끼고 그렇게 다녔지만 언제부턴가 이 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점차적으로 금요 예배 때는 눈물 없이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 두 주, 제 기억으로는 한 넉 달 정도를 눈물로 보낸 것 같고 마침내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죠. 네. 또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 남다른 그런 은혜들이 아마 그것은 주위의 중보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위에 우리 유학생들 분들 중에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6개월씩 공부를 딜레이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신방 온 사람 그런 유학생 분들도 있었고 네,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특별히 베푸실 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아마 목사님 너무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주위 있는 분, 특별히 사모님에게 또 그런 뭐 목사님 또 이런 분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저한테의 그 방향을 하나하나 틀어가시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분을 만나게 하시고 네.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사건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만나게 해주시는데 아마 교수님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기도들을 특별히 그 어려움 속에서 유학길에서 하셨는지요? 네, 기도를 여러 가지 많이 했었죠. 특별히 그 재미있은 것은 저희 연사님이 여기 책을 한 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네, 이 그- 책을 우리 연사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이 책에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1986년 11월 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쓴 책을 저에게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 책은 어떤? 이 내용? 책은 조직 배양에 관련된 책입니다만은 이 책을 보내주시면서 이 글을 써주셔서 저는 이 책을 제 책상 앞에다 놓고 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죠. 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믿음으로 아직은 제가 머리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 가슴에 와닿지는 않은 그런 계기였는데 네. 제가 사실은 교회 나가면서 대충은 아니지만은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담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됐었죠. 담배 사건 어떤 사건? 네. 제가 아마 아주 너무나 뚜렷해서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86년도 12월 31일이라고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요. 연말입니다. 네. 같이 유학 왔던 동기 중에 임원일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숨어서 피우고 그게 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또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몸도 나빠지고 해서 끊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못 끊고 바로 그날 12월 31일 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나 정말 담배 한번 끊어보겠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한번 끊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번만큼은 진짜다. 정말로 믿어달라. 예. 내가 다시 담배 피우면 당신도 맞담배 하시오. 같이 합시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만 저희 집사람이 그럼 그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날 저녁에 이제 바로 그 임원일 목사님 대신 그분이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기도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사하면서 아주 큰 좋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식사를 하고 한 7시쯤인데 다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러셀 리서치 센터, 미국 그 농무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 가서 다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실이 파이토케미스트리 유닛인데 거기서 주로 담배 잎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골초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어서 네네. 지천에 널린 게 담배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일을 하면서 그 거기 있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아무런 의식 없이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담배를 하나 불을 붙여서 입에 빨았는데 근데요. 갑자기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어허.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담배 피는 거랑 허리양은 뭐 전혀 상관이 없지 없는데 근데 직감적으로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때 피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그 2시간도 채 안 돼서 그 약속을 다시 어긴 거죠. 너무 괴로워서 일을 못하고 그 길로 제가 아주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고, 예. 집에 제 아들 에녹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그 저녁까지 괜찮던 애가 40도의 고열로 그냥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저는 확 더욱이 그 생각을 하게 됐었죠. 제가 그때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잘 못했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예. 그래서 그 고통 중에 그날 밤을 새면서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갈 생각을 했는데 불현듯이 제 머릿속에 나같이 엉터리 신자는 신자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기도할 줄을 잘 몰랐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저희 그 같은 기숙사에 있는 유학생 집사 부인을 새벽에 4시쯤 전화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때 교수님 사모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의 집사분이시니까 저희들보다는 좀 더 좀 세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오셔서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제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은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 그것을 제 입으로 그 집사님과 제 안에 있는 데서는 그 이야기를 차마 못했죠.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하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아픈 것이 교수님은 그때 왜 아픈지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감으로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얘기를 그 자존심 때문에. 네, 못하게 못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뒤통수를 치시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고백해라. 고백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할 수 없이 그 말을 뱉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러 오셨던 집사님은 가신 거죠? 아니요,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네. 그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교수님의 그 전반적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포스를 한 거죠. 예.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제 아들과 제 허리가 그냥 깨끗하게 나았다는 할렐루야. 겁니다. 네, 할렐루야예요.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를 처음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교수님은 그 미국 에센스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 교회에 대한 남다른 점, 향수가 있으시겠어요? 저는 서슴없이 제 영적인 고향이 그곳이고 모세의 호렙산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비유가 참 좋습니다. 네. 네. 그곳이 정말 제 2의 고향이죠. 예. 네. 저는 아직도 그리워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도 교분이 있으시고요.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그 교회는 유학생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학생들이 유학하고 또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주 그런 교분은 없었지만은
제가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은 서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것이 좀 우문이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과 학문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까 하는 그런 좀 질문이 생기거든요. 네. 교수님의 그 방법, 네. 교수님의 그 어떤 비결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비결이보다는 제가 그곳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포스닥을 한 8개월 하고 이 건국대학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지금 목사님께서 질문하는 취지가 바로 제가 창조과학회의 멤버로서 일하게 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지혜가 좀 부족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한 이 삶과 신앙과 학문이 일치를 하지 못한 그런 기간이었죠. 가장 극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날 학교에 와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특별히 이 식물을 가르치기 때문에 식물이 어떤 식물에서 어떻게 진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분류를 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한 1년, 2년 정도는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걸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의 감사에서 눈물을 흘리던 자가 다음날 강단에 학교에 서서는 가서는, 네.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없다. 이 식물에서 이렇게 진화되었고 이 식물에서 이렇게 진화되어서 오늘날 같은 식물을 볼 수 있다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거 제 마음에 가슴에 그러한 조그만 일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교수를 그만두든지 교회를 그만두든지 하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과정 중에 저희 대학에 지금은 한동대학 교수로 가 계십니다마는 김종배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한동대학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 예. 우리 송만석 교수님, 김혜리 교수님 다 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네. 멤버들을 만나게 됐고 예. 제가 학문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노력을 하게 됐었죠. 네. 참 교수님 좀 시간이 많으면 좀 쭉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조근조근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많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은 정해진 시간이라서요. 앞으로 뭐 남다른 비전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지금 원래 하프타임을 가지는데 제가 뒤돌아온 이 대학 생활이 한 9년째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열심으로 살아왔었지만은 의미를 찾기에는 부족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전은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어쩌면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라면은 이제 후반전은 의미를 생각하며 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 또 제가 하는 학문이 일반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특별히 이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삶 자체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어쨌든 저의 그 어떤 것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미래를 그분의 그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뭘 주실까 상당히 기대되고 근데 나머지 후반전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본 게임 후반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희망하시는 그런 미래가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또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쁘신 중에도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